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하루빨리 관세 전쟁이 좀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의견 주신 분도 있어서 요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도 실제로 사이버 트럭을 소유하고 있고요. 사이버 트럭 이슈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들이 이제 해외 유튜버 분들,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테스트를 해서 사이버 트럭이 너무 약하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 실제 이제 테스트한 영상들이 몇 개 올라와 있죠. 저도 그걸 다 봤고요. 이미 진작에 오너로서. 근데 그거를 너무 좀 선동적으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쵸, 생긴 거는 정말 실제로 총알도 막죠. 근데 우리 목표보다는 어떤 기대치보다는 사이버 트럭이 약한데, 일반 차들보다는 월등히 강하다는 게 제 결론이고요. 별 문제, 심각한 문제? 저 역시도 이제 좀 있으면 리콜을 받을 텐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저도 요 문제 때문에 갔었고, 근데 다시 이제 접착제로 땜빵을 해줬는데, 그 신기한 경험인데, 접착제를 다시 발라서 붙여서 이제 좀 매끈하게 했지만, 이제 리콜 방법이 나와서 리콜 노트가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 볼트로 이제 조이는 그것에 대해서 또 말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의 기대보다는 떨어지지만 일반 차들보다는 월등히 리지드하고 안전상에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나온 차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온 차들 중에선, 이런 전기 픽업 중에서는 제일 낫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이렇게 리콜을 하면 되니까요. 자, 제리한테도 저도 이거 유명 유튜버죠. 뭐든지 다 까는, 특히 스마트폰 내부로 다 분해하는. 그래서 사이버 트럭의 이 뒤에 토 히치 능력을 테스트해 봅니다. 그걸 거의 못 견디고 뒤가 이렇게 깨지게 되죠, 완전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비난이 있는데, 제리도 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게 알루미늄 합금일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스테인레스 통짜 요 뒷부분은, 그러니까 안에 다 찍어내서 만들긴 하는데, 이게 합금이고 알루미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접착제로 발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00파운드에서 깨지게 됩니다. 스펙상 근데 아마 그 요구하는 거를 만족시켰을 거라고 제리도 이 유명 유튜버 분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강철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퍼티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계속 데미지를 주면, 이렇게 테스트하기 전에 이미 많은 데미지를 줬거든요. 그래서 데미지가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된 차량이 2006년 램인가 그럴 거예요. 정말 옛날 구형 픽업 트럭. 그래서 이제 더 선동하기가 좋은 거죠. 옛날 픽업 트럭만도 못한다. 완전 통짜 철이거든요. 그래서 걔는 그 피로골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한글로는? 그러니까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지 않으면은 그 모든 충격을 다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게 맞죠, 사실. 더 강한 게 맞는데, 그렇게 만들면 연비를 충족을 못 시킨다니까요, 요즘은요. 그것도 다 얘기를 할 텐데, 여튼 그래서 이게 깨져서 생각보다 약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너무 무거운 걸 싣고 가는 사이버 트럭 뒤를 쫓아가면 안 된다, 너무 위험하다라는 얘기했는데, 그 발언은 조금 다른 픽업들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했었으면은, 그거는 조금 저는 근데 사람은 다 실수하니까요. 예를 들면 포드 F150 113,000대 토 패키지 문제 생겨서 리콜 당했거든요. 리콜 당한 요인이 뭐냐면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최신 모델이에요. 이게 2024년에 내려졌는데 2021년부터 2023년 이외에 대부분 요즘 나오는 픽업 트럭들이 너무 심하게 스펙만큼 실으면은 그게 끊어져가지고 위험하다라는 리콜을 굉장히 자주 봤습니다. 찾아보시면 줄줄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맨날 할 말이 없으면은 리콜 맞는 것만 얘기해도 끊이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패널도, 그래서 실제로 지금 방금 전에 얘기를 했고, 패널이 이게 떨어지는 문제가 안에 일자 통짜로 이제 찍어내잖아요. 테슬라는 다른 차들과 달리. 근데 이걸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 안에 있는 걸 다 찍어내는 거지.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붙이는 건데, 세상에 이걸 이제 접착제로 발라서, 이따위로 하면 어떡하냐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프로블럼은 테슬라만 겪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차종들이 찾아보시면은 윈드실드 떨어지죠, 혼다. 그뿐만 아니라 포드도 그렇고 쉐비도 그렇고 같이 리콜 맞은 게 맥라렌도 그래요. 이런 문제가 왜 터지냐면요.
접착제를 쓰게 되면은 일단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볼트가 들어가게 되면 무게가 늡니다. 그러니까 더 멋있고 이쁘게 만드는 것도 있겠죠. 사이버 트럭은 아주 이게 아이캐칭하게 만들다 보니까 테슬라만 겪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이런 리콜들을 숱하게 맞습니다. 심미적인, 그러니까 모양적인 이유 때문도 있고 공정이 간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가벼운 것 때문인데 그 다음은 공정상 쉬운 볼트를 넣고 그것부터 이미 무게가 늘죠. 근데 볼트를 받고 이러는 공정들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해지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웬만한 자동차 회사들이 다 접착제로 붙여버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런 메탈류들은 특히나 더더욱이 이제 테슬라라면 다른 회사들은 그나마 그래도 난데 메탈들이 이 이폭시, 특히 이폭시가 많이 쓰이는데 하여튼 접착제 계열들이 이런 아주 매끈한 메탈에 잘 붙지 않습니다. 저도 나름 어느 정도 접착제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PR, 포로리지스트라든지 그런 게 다 접착 계열이라든지 그런 딜레미네이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좀 해봐서 근데 이런 표면 메탈이 매끈하게 되면은 정말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만큼 접착제도 튜닝이 훨씬 더 많이 기술력이 올라왔으니까 테슬라는 그 부분을 더 믿은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왜 테스트가 안 되냐라는 거는 물론 완벽한 차를 내놨으면 좋겠지만 접착제 리콜, 어디시브 리콜만 찾아봐도 모든 브랜드가 현대기아차 포함해서 다 숱하게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봤을 때 리콜은 너무 많이 터지니까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테슬라가 1등 기업이다 보니까 너무 스팟라이트를 받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포드도 이런 소프트웨어 리콜부터 해서 포드 F150 최신입니다. 그 과거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 포드 F150도 챗GPT랑 얘기해봐도 이 알루미늄 바디 이게 다 근본적인 원인인데요. 그러니까 다 선동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 픽업 트럭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픽업 트럭에 지금 쉐비 실버라도라든지 포드 F150이라든지 연비 규정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서 다들 가볍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알루미늄 합금류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알루미늄들은 피로골절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접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강철 대비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즘 픽업들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으면 옛날 몰아보이는 거 보면 완전히 새님이죠. 약해 빠졌고 심지어는 모노코크 바디 쓰는 픽업 트럭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죠. 옛날 분들에 비하면. 그렇지만 픽업 트럭도 이제는 연비 규정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요소에 가볍게 만들면서 사실 테스트 기준만 통과하게끔 그러니까 얌체가 되는 거죠. 대부분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돼가는 거죠. 높은 연비 규제를 맞추려다 보면은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테스트만을 통과하기 위한 그런 류로 특히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잘하죠. 근데 미국 기업들도 요소 보면은 픽업 트럭들이 다 그 모양 그 꼴이 됐다. 결국 그게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CNBC에서도 옛날부터 다뤘고 저도 사이버 트럭이 나오기 전부터 다뤘습니다. 점점 SUV화 돼가고 있다라는 거죠. 픽업 트럭을 가지고 픽업 트럭 같은 걸 별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토잉 해봤냐? 토잉하는 레이시 15%밖에 안 됩니다. 미국에서. 그 15% 하는 애들 중에서도 맥시멈을 싣고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미 이런 거를 알 정도의 사람이면은 F150이 아니라 F250, 350 그 위를 타죠. 아예 진짜 전문적인. 이미 이미지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픽업 트럭이지만 사실상 SUV 같은 그러니까 좀 더 마초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demand for versatility. 그러니까 전기를 쓴다든지 다른 걸로 이제 전기 픽업 트럭이 어필하고 문화도 바뀌었고 실제 픽업 트럭도 적재 공간이 점점 줄지 않습니까? 무게라든지 다 이런 게 줄고 점점 그런 문화들을 보고 트렌드가 변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그것에 대응을 했고 그런 문제 속에서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지. 특히나 장거리를 가야 되는 전기 픽업 트럭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더 가볍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피로도가 쌓이면은 데미지를 받게 되면은 정상 작동을 안 하지만 쉽게 이런 접착제로 발라진 데가 이제 뜯어진다든지 문짝도 막 뜯어진다든지 근데 그걸 막 비정상적으로 엄청나게 세게 때리잖아요. 계속. 그러면 이런 합금류들은
이렇게 누적 데미지가 쌓입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고 그걸 막 세게 닫아봐도 일반 문짝보다 엄청 리지드하고 엄청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차랑 비교했을 때는 얘는 완전 통짜 무서운 놈들이에요. 이거 무게만 봐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정말 웨이 오버 스펙인데, 그거를 예전 고전 방식으로 픽업 트럭을 다가가게 되면은 견디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지금 F150도 리콜을 받게 되고 있고, 이런 류의 테스트, 그러니까 비교하는 게, 옛날 픽업 트럭보다, 옛날에는 프레임 바디에 완전 통짜 강철로 써버렸으니까 이걸 견디는 거죠. 지금은, 점점 경량화가 들어가서, 내연기관 F150들도 리콜을 많이 당하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숱하게 터진다. 특히나 사이버 트럭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전기 픽업 트럭 배터리를 쓰다 보니까 더 가볍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진짜 필요한 안전상에 정말 이제 완전 3D 프린트가 같이 완전 찍어내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에는 좀 약한 편이죠.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옛날같이 더 정말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너무 좋았겠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기대는 생겨먹은 거는 정말 그런 거 다 견딜 것 같이 생겼지만 안타깝게 그 정도를 못 견디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여전히 제일 잘 나온 전기 픽업 트럭이고, 그리고 현재 픽업 트럭의 트렌드를 봤을 때 이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안전규정만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항상 만든다는 게,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졌으면 저도 좋겠지만 그게 정말 어려운 거죠. 감량도 해야 하면서도 안전규정을 맞춘다라는 게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전기를 빼다 쓴다든지, 그리고 이미 통짜 안쪽은 다 스켈레톤 구조로 통짜로 찍어냈기 때문에 훨씬 더 진짜 안전하고, 그리고 일반인이 이미 쓰기에는 웨이 오버 스펙이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항상 국룰인 게 초기 모델은 사는 게 아닌데, 저도 정말 이 외형에 너무 눈이 이끌려서 너무 아이캐칭해서, 그 어른들의 제가 항상 국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초장은 사지 말라. 첫 번째 모델은 사는 게 아니다. 좀 안정화되고 샀어야 되는데, 전 파운데이션 모델 굉장히 좀 얼리로 샀기 때문에, 원래 기조하고는 다르지만 너무 그 정도로 디자인이 끌렸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는 없고, 많은 분들의 요즘 관심과 사랑과 원망도 듣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다라는 거죠. 민트로 영상에 썼겠지만 여기 요즘 대규모 시위를 했기 때문에 그거 지나갈 때마다 죽겠더라고요. 너무 아이캐칭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막 선동적으로 미국 전역에 대도시에서 막 일어나니까 트럼프가 큰일 났다는 듯이 얘기하는데, 뭐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지만 지난 영상에 이어서 얘기하지만, 여전히 과반에 가까운 지지를 받기 때문에, 강성 지지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기 때문에 저런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거고, 대도시 전역 모든 대도시들은 민주당 텃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고지고대로 믿기가 힘들죠. 그리고 사이버 트럭은 작년에 여전히 전기 픽업 트럭 나오자마자 1등이었고, 그리고 재고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쌓인 거, 특히 이제 리턴되거나 디스플레이 모델 위주로 가격을 많이 할인해 주다 보니까 가격에 장사가 없습니다. 재고가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2분기를 좀 지켜봐야 된다. 1억이 넘는, 저는 1억 5천? 지금 환율로면 1억 6, 7천 주고 산 건데, 저런 아무리 미국 물가가 높다 한들 그런 트럭이 날개도 친 듯이 팔리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고요. 테슬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대치가 높은 거였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디스플레이 된 모델 위주로 새 차는 할인이 안 되는데, 그런 모델 할인해 주니까 재고가 조금씩 줄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전기 픽업 트럭이 워낙 힘들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하면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인텔도 그렇고 삼성의 HBM도 그렇고 그 대기업이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대기업이 한다고 양산이 항상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양산 정말 해봐야 하는 거고, 저 역시도 반성하고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현업에서도 그렇고, 누가 하더라도 정말 이거는 노력과 시간과 정말 뼈를 깎는 걸 갈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강력한 대기업이 하더라도 그건 해봐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연장선상에서 접착제 같은 문제들이 터지는 거죠. 항상 테스트 통과하는 정도로만, 이 정도만 되겠지로만 하기 때문에, 다 그게 일맥상통하는 얘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정치적인 스탠스에 있어서 제가 몸소 여기서 너무 심하게 겪어서 좀 그런 게 바이어스 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밝히지만, 원론적으로는 관광 수입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상품에 저는 수렴한다고 보여집니다. 항상 초심이 차가 좋아서 테슬라를 선택한 거지 뭔가 제가 다른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항상 차를 타보고 좋아서 테슬라를 선택한 거지 초심인 거고, 지금 정치적인 어떤 노이즈는 초장기로 그게 언제 끝날지는 정말 타이밍상 아는, 그 신만이 아는 영역이지 초장기로 저는 갈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더 뼈아픈 조언을 해드리면, 노제팬 하셨잖아요. 한국 노제팬. 일본과의 저도 역사를 정말 잘 알고, 근데 항상 지나고 보면 일본에 가는 관광객 넘버원은 한국인이잖아요. 결국 일본의 어떤 상품, 관광적으로서의 상품 가치가 높으면은 서비스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게 높으면 결국 관광객들이 계속 꼬이는 거고, 그런 정치적인 어떤 반감은 20, 30년 트렌드를 보더라도 그게 한국인이 뭐 냄비 긍생 그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보면 나 저 나라 싫어서 그런 감정들, 지금 뭐 캐나다인들이 미국 안 갈 거야. 그 환율에 더 영향력이 월등히 큽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테슬라가 여전히, 그리고 이 채널은 전기차를 미는 채널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미래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까진 테슬라가 넘버원이고 그 기조가 계속 간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저는 좋을 거란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초심을 리마인드 해드리면, 이 채널은 전기차가 무너지면 그냥 끝나는 채널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